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겪은 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요. 여당 여성 의원들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탁 행정관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어떤 요청이었습니까? 지난달 23일이죠. 청와대로 김정숙 여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다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덕담이 오갔었는데 그중에 중진 의원들이 탁현 행정관에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김정숙 여사에게 건의를 했고 근데 김정숙 여사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특별한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오찬이 있기 전날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도요. 이 탁 행정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조치를 취해달라고 김정숙 여사에게 요청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대변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탁현민 행정관의 지금 여러 차례 여성 비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 청와대에서 어떤 양성평등을 굉장히 강조했던 정부로 이제 그렇게 취임을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 계속 안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런 거를 영부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런 게 대통령에게 또 반영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영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또 이제 오랜 시간 밤에도 같이 있는 시간이 오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대통령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거칠지 않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김정은 여사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이라는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 비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부인이 그것을 나서는 모습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정숙 여사께서 아주 현명하게 잘 처신한 것 같습니다. 네, 즉답을 피했다고 하죠. 만약에 영부인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상당한 비판 여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현명하게 잘 처신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워낙 두 분 사이가 좋은데다가 또 이 내조 정치를 잘하고 있는 김정숙 여사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아마 여성 의원들이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입장을요. 글쎄요. 탁 행정관이 지금 G20 순방도 같이 따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와서 과연 탁 행정관의 손을 놓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도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궁금해서 사실 청와대 출입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떨 것 같냐? 분위기가 어떤지. 예,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어떤 것 같냐? 그 친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쉽게 문재인 대통령이 버릴 것 같지 않다. 아하.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이런 겁니다. 탁 행정관이 나름 굉장히 잘 나가던 공연 기획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도 여러 권 썼던 거죠. 굉장히 잘 나가면서 돈도 많이 벌었었는데 탁 행정관이 2007년부터 계속 이제 쉽게 정치권을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면서 2012년 대선 때 또 지난 대선 때 도와주면서 거의 벌이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성심성의껏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거죠. 아하. 그거를 문 대통령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쉽게 탁형을 내치기 쉽지 않을 거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일을 잘한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행보나 일정들 기획하면서 굉장히 평을 많이 받았죠. 평을. 편안하게 국민에 다가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연출했기 때문에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책의 여러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들이 많은데 청와대 내에서는 그 대목들을 잘 읽어오면 굉장히 그것들이 마치 여성의 성매매나 이런 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그런 반전이 있는 거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글자만 보고 그냥 문장만 보고 내칠 수는 없다. 이런 또 여론도 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얘기입니다. 네. 자, 지금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탁 행정관의 세 번째 책입니다. 여태까지는 이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여성 비하 논란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세 번째 책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성들은 스스로를 팔거나 팔리고 있다. 오늘도 즐겨라. 아름다운 서울의 유흥시민. 자, 이 부분들이 지금 성매매를 옹호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청와대에서는 해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어적으로 이거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하는데 또 그 책을 읽어본 사람에 따르면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좀 사실과 다른 것 같다. 아하.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장이 좀 엇갈리는데 저는 제가 직접 그 책을 안 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서로 판단이 엇갈린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탁현민 행정관의 문제는 이게 능력 여부 이런 걸 떠나서 이 부분이
하나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만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 정의당까지 다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탁현민 행정관의 경질 필요성 네. 아니면 자진 사퇴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의 그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몇몇 지금 후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무 네. 후보자라든지 뭐 조대 후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임명하는 것으로 이제 갈 경우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적으로 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네. 대통령이 그렇다면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탁현민 행정관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의 정무적인 측면에서라도 빨리 조치가 내려져야 되고 네. 탁현민 행정관 스스로가 빨리 자진 사퇴하는 것이 제일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요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장에서도요 탁 행정관 이야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영상 보시죠.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여성가족부의 우려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근데 우려사항을 전달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우려사항을 어떻게 전달했다는 것입니까? 여성의 시각에서는 사실상 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별로 느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고려하기를 바란다. 저는 장관직을 걸고라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건의하겠다? 그걸로 끝인가요? 장관이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전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금 무산됐죠? 예. 네. 뭐 꼭 이것 때문에 무산된 건 아니겠죠. 그렇죠. 물론 예, 지금 사실은 상황이요. 이제 복잡하죠. 여야가 지금 뭐 김상권 사회부 총리,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이후부터 그냥 경색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거지만요. 본인이 장관이 되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다. 근데 실제 건의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대통령을 뭐 직접 독대할 기회도 많지 않겠지만 공식적인 뭐 국무회의라든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도 참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어떤 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지도 사실 굉장히 고민일 것 같습니다. 본인은. 네.